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6월 26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날씨가 가물가물하죠. 외출하기에는 또 비가 오락가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도 땅덩어리가 작으면서도 넓기 때문에 또 지역마다 비가 안 오는 곳도 있겠지만 서울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슬비 정도인데, 하여튼 외출하실 때 우산을 잘 챙기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또 집에서 방콕 하시면서 쉬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주에 대한 정리, 특히 금요일 우리 시장 마감과 또 미국 시장 마감에 대해서 일정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최고치 종합주가지수 3,30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 또 그런 가운데 미국 시장도 사상 최고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가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그렇게 크지가 못합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 있어서 보게 되면 섹터 간 로테이션과 순환, 이 부분이 너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시세의 연속성보다는 순환 상승의 개념으로 지수를 레벨업 시키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 종목이 크게 올라가는 형태의 부분을 지속하는 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길목 지키기를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2020년 상승 부분에 대한 그런 수익률 기대치 부분을 조금 낮출 필요도 있는 시장이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거래소 증시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3,300포인트라는 역사상 최고치를 만들었습니다. 자, 김기수가 이야기를 했죠. 이 지수는 3,800포인트를 향해서 가는 시장이다. 제 뒤에 김기수 스토리 스탁 수다 돌직구 타임, 이 머니투데이 방송을 다음 주 수요일 6월 30일 5시 30분부터 김기수 단독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머니투데이 방송을 통해서 30분 동안 여러분들께 주식과 관련된 돌직구 시간을 마련을 합니다. 그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많은 이야기들을, 과거의 이야기, 그리고 또 현재의 이야기,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장 3,800포인트를 가로 행군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런데 그 3,800포인트를 향해 가는 기술적 흐름과 기본적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우리 시장은 금요일날 미국 시장 목요일 상승 흐름 속에서 강한 출발을 보였지만 섹터 간 로테이션이 상당히 빨리 진행됐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그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거래소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약한 모습을 보였죠. 자, 그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이 이주열 하는 총재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발언. 이제 연내 우리나라는 10월 정도에 금리 인상을 할 예정이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의 그 가계부채라고 하는 부담 요인,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은 목요일날 기술주들의 강세 흐름을 보인 반면에 우리 시장은 장 초반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고, 제가 이제 목요일날 말씀드렸었던 우주항공과 관련된 섹터 종목 부분들과 관련된 이야기도 난데없이 한국항공우주가 급락을 하면서 시장에 있어서 우주항공 관련 섹터 부분을 약하게 만든 요인을 제공을 했죠. 한국항공우주, 그건 개별 뉴스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국내 공공기관 대상 입찰 자격 제한 소식, 그러니까 공시를 낸 부분인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분에 있어서 1년 반 동안 거의 이 국내 공공기관 입찰 자격 제한된다. 이런 내용. 그래서 행정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뭐 이런 부분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되면서 한국항공우주가 4% 정도 급락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주항공과 관련된 섹터들이 전체적인 섹터 영향을 좀 받았죠. 그런데 너무 놀랄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건 개별 기업의 뉴스이고 또 그건 법정 소송에 의한 움직임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와 악재와 관련된 약세 우주항공 섹터 부분이 오히려 저점을 잘 만드는 과정에 놓여 있다. 라는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은 버진 갤럭티가 급등을 했죠. 38%. 그죠? 버진 갤럭티가 이제 관련 뉴스 부분으로 우주선에 유료 승객을 태우는 것을 허가하는 내용의 FAA의 면허를 획득했다라고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가 방송을 하면서 그죠? 급등 38%가 급등을 했어요. 하루에. 버진 갤럭티는 상업 목적으로 고객을 우주선에 태울 수 있게 됐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주 관광이 현실화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자, 버진 갤럭티의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급등 출발했죠. 그 관련 뉴스를 가지고 우주 관광과 관련된 상업적 부분에 있어서의 면허를 취득했다. 이제 버진 갤럭티 주가가 이제 정고점 근처까지 왔잖아요. 우주 관광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의 특징적 흐름 부분을 또 살펴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만이 아니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테슬라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기술주들은 다소 쉬는 현상을 보였지만 그죠? 은행 섹터라든지 금융 섹터, 왜냐하면 이제 스트레스 지표 이 부분을 무사 통과했잖아요. 이미 목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미국 시장의 금융주들이 자사주 매입 규모를 늘릴 수 있다. 라는 내용, 이런 부분들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준 부분이고, 거기에서 또 미국 시장에서 버진 갤럭티의 급등, 그거와 하나와 함께 또 나이키, 그죠? 나이키가 15% 급등을 하면서 전체적인 부분이 순환 상승 흐름을 잘 보여준 흐름이 나타난 게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의 흐름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 보면, 우리 시장은 종합주가지수상으로 지금 3,316포인트 고점 갔다가 3,300포인트 언저리에서 마감을 했죠.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시장은 3,800포인트를 향해서 가는 시장이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섹터가 순환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날 시장 특징 부분은 기술주들, 우리나라 기술주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강세 출발했다가 약세 흐름을 보이는 현상. 약세라는 건 이제 음봉 조정을 이야기를 한 거고, 그렇다고 크게 하락한 부분은 아니었죠. 반면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우리나라 자체만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죠? 그 부분 때문에 보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죠? 현대해상이 3.8% 올랐고, 또 DB손해보험, 이 차트를 보시면 DB손해보험도 하루에 그냥 급등을 하는 형태를 보여줬고, 삼성화재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좀 딜레마예요, 그죠? 자, 이제 미국 시장의 인플레이션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완화가 돼서 미국 시장의 금리 인상, 지금은 내년 말 부분에 금리를 인상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겠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먼저 10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사실 올해 안에 금리를 하지 못하면 내년에 우리나라 대선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의 흐름들 속에서 선행적으로, 그러니까 선거 전에, 바로 전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그 표에, 사실 여권의 표에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다면 올해 빨리 연말 전에 해놓고
내년에 오히려 한 타임 쉬는 게 낫죠, 그죠? 판박자. 이제 그런 쪽으로 바라보면 보험업 섹터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섹터는 아닙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금요일 날 보험 섹터가 강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은행 섹터 부분들이 낙폭 이후에 뭐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흐름들을 보였는데 뭐 돈이 많아서 금융 섹터 부분들을 매수해놓고 시간을 갖겠다라고 그런다면 뭐 중간 이상의 흐름을 보인다라고 보고 저는 이제 주로 성장 섹터 흐름 부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항공우주의 급락 그 뉴스 그러나 뭐 추세 라인 부분이나 흐름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이 한국항공우주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세트랙 아이 뭐 인텔리안테크 뭐 이런 유형의 우주 항공 섹터 부분들이 다소 조정을 보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악재에 의해서 다른 여타 종목 부분들이 흔들릴 때가 매수의 찬스죠. 같은 섹터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자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서 자동차가 잘 팔리고 있대죠 그죠 뭐 베트남에서 도요타를 이겨내고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가 잘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힘을 지금 에너지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신사업에 대한 흐름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올려드렸었던 현대글로비스가 자동차 쪽 라인 부분에서 나름 힘을 크게 강화시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뭐 이거 이전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렸었던 내용 부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여기 다른 데 보지 마시고요. 궁극적으로 차분히 눌림목을 공략한다라는 포인트로 여러분들 여기 올려드렸었던 부분들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도주 선점으로 수익 나자라는 부분 속에서 한번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IT 쪽에서 사실 가장 금요일날 강하게 올라왔었던 부분이 어떤 종목이에요? 실리콘 웍스죠, 그죠? 실리콘 웍스가 이제 이 화합물 반도체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이 카페에도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 카페 네이버에도 올려드렸었던 그 종목 부분이죠. 화합산화물 반도체 관련해서 실적 모멘텀이나 그리고 앞으로 엄청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쪽이 또 실리콘 웍스 그죠? 이런 부분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또 지난주죠.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부분에 강세를 보였었던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다소 쉬는 현상을 보였죠. 그죠? 그러나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에 그 끼가 있는 쪽 라인 부분이 자이언트 스텝인데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 부분에 있어서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는 것이냐 하는 판가름의 기준 부분에 놓여져 있죠. 급등 이후 정고점 근처에서 저항 그리고 저항받은 부분에 있어서 양봉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이제 다시 얼마입니까? 다시 요 가격 라인 이제 51,500원을 하회하면 안 돼요. 하회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고 이제는 다음 주엔 한 번 더 상승 시도를 해야 될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또 이 코로나 델타 변종과 관련된 뉴스 속에서 진행된 부분이 있죠. 이 델타 변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치료제로서의 효과가 미미하다. 이 부분 때문에 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이 그룹주들이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이제 코스닥 전체적으로 시장 지수에 압박을 좀 받은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가장 여러분들께 좋아했었다는 종목, 그죠? 효성 첨단 소재, 그죠? 효성 첨단 소재가 강한 금요일 날 상승을 보이면서 이 정고점 근처에서 돌파를 살짝 하고 쉬는 모습을 보여줬죠. 저는 이제 이
탄소 섬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효성 첨단 소재는 50만 원 근처까지는 충분히 가야 된다라고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이때 엄청나게 매수를 해서 그죠? 한번 이익 실현을 했고 또 다시 일부 매수했다가 다시 매도한 흐름. 뭐 지금은 우리 회원님들도 몇 분 갖고 계시지만 전체적으로는 효성 첨단 소재보다는 다른 쪽에 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뭐 이 종목 부분은 48만 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들고 가셔도 된다. 이제 효성 첨단 소재뿐만이 아니라 효성 화학이나 뭐 효성 TNC 이런 종목들이 이제 놓여져 있는데, 효성 그룹주 중에서는 효성 TNC와 효성 첨단 소재가 가장 실적이나 성장 흐름이 크다라는 쪽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효성 첨단 소재가 더 나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의 움직임 부분은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프리카 TV도 예전에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면서 가장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인터넷 기업이 아프리카 TV다라는 이야기를 이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모센스라는 종목이 하나 있죠. 아모센스. 저는 신규 상장주는 여러분께 잘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아모센스가 25일 날 신규 상장을 했는데, 이 아모센스의 주가 공모가는 12,400원이에요. 12,400원 공모가가 12,400원을 하회하면서 12,250원에서 이제 시초가를 형성한 이후에 이제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차폐 시트나 무선 충전 안테나, 자동차 전장 모듈, 뭐 이런 쪽 라인 부분에 소재와 모듈 부분으로 구성된 소재 부품 전문 업체인데, 크게 이제 소재 쪽에서는 차폐 시트나 LTCC 기판 뭐 이런 쪽, 그리고 모듈 쪽에서는 무선 충전 모듈, 전장 뭐 이래서 뭐 상당히 회사 자체적으로는 좋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12,500원 내외의 공모가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상한가를 간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수급 흐름 부분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쫓아가서 매매하는 부분은 요새는 신규 상장하고 상한가를 가서 이제 2번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좀 조정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 종목을 신규 매수하라 이런 의미 아닙니다. 12,400원 정도의 공모가가 형성돼서 30% 정도 올랐다. 그죠? 그리고 내일 정도에,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서 상한가가 풀린다면 한번 매도하고 다시 보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시장에 그동안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종목들 중에 LG이노텍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고, IT 쪽에서 그죠? LG전자나 그죠? LG이노텍 요청 라인 부분들의 조정 흐름들이 금요일 날은 조금 나왔죠. 그런데 뭐 전장 사업의 강화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 부분은 충분하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거기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단기 상승 이후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종목과 부분, 또 문화 콘텐츠 쪽 있죠. YG 엔터나 SM, YG 엔터, JIP, 그죠? 이게 이제 그 변종 바이러스 델타 변종이라고 하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어느 정도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급등한 것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는 과정들이 일정 정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종목 부분들을 돌려가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느냐면, 종목별로 섹터별로 올라가고 하는 부분이 하루 이틀 빠박 올라갔다가 빠박 내려오고, 그러면서
또 카카오나 네이버도 있네요. 그죠? 카카오나 네이버도 급등한 이후에 또 이틀 조정 흐름이잖아요. 그죠?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난 급등을 이루어낸 부분인데 여기서 이틀 음봉 났다고 저는 매수하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아시죠? 반등 시 매도 관점이다.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은 이 카카오보다는 네이버의 가격 매력이 더 좋은 거죠. 만약 두 종목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 왜 카카오는 이제 자회사 부분을 계속 상장하는 모멘텀을 가지면서 올라왔는데 자회사를 계속 상장시키면 카카오 본인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뭐의 지분 가치의 매력이 일정 정도 상실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 섹터 부분이 안 좋다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쿠팡과 관련된 쿠팡의 시가총액과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이 네이버가 더 올라가야 되고 카카오가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한 3, 4개월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5월 12일 저점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대만 이게 5월 12일이잖아요. 그죠? 대만 8% 급락하던 때 이때 라인 부분이 성장 섹터에 저점이 나온 구역이다. 그죠? 뭐 반도체 소부장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성장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전자결제라든지 또 거기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모든 성장 섹터의 주종 라인이 나왔던 날이 대만이 급락하던 이 5월 10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 네이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쪽이고 다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섹터 순환을 미리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자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 간단하게 다음 주를 보게 되면 다음 주에 28일 날 MWC 2021이 시작되고 29일 날 G20 외교장관 회의 뭐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그건 이제 이 다음 주 일정과 관련된 부분을 함께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번 리뷰를 해본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금요일 시장 은행 섹터가 올랐지만 이제 이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했다라고 하는 은행 섹터의 상승 부분은 뭐 그 정도면 됐다. 그죠? 상대적으로 금요일 미국 시장이 다우지수가 오르고 나스닥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뭐 크게 우리 시장의 기술주들에게 영향을 줄 거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우리 시장은 금요일 날 그 음봉을 맞았으니까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가고 제 뒤에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 김기수 주식 수다 그죠? 다음 주 수요일 날부터 MTN 머니투데이 방송을 통해서 방송합니다. 꼭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